자연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680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 아직 본격적으로 4680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2170을 많이 쓰고 있고 그쵸. 여러분들이 2170과 4680 어떻게 구별하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다 현명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1하고 46이 직경이고 크기죠, 크기. 원의 직경이고 지름. 지름이고 그다음에 이 70하고 80이 세로의 길이. 예, 그래서 4680으로 이렇게 이제는 사실은 이제 길이는 크게 길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두터워지는 거죠. 이 지름이 46mm인 거죠. 네네. 46mm고 80mm고. 네네. 근데 요 정도 2배 정도 커지는 걸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는 5배를 더 담을 수 있고 레인지는 16%를 더 가게 하고 동일 양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그 다음에 파워는 6배 정도 세진다라는 거예요. 호호. 이 파워가 6배 정도 세지면 이건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큰 차가 들어가겠죠. 예, 이런 큰 차 트럭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어닝콜 있었을 때 어닝콜 있었을 때 끝나고 나서 그 어닝콜에 이렇게 여러 CFO도 나오고 일론 머스크도 답변을 하고 기자들한테 네네. 또 그리고 분석가들한테 애널리스트들한테 답변하는데 요번에 테슬라의 배터리의 수석 엔지니어가 나와서 예. 답변을 했어요. 오.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바가 중요한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코스트 다운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오. 이게 제가 보기엔 테슬라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냥 뭐 새로운 거 뭐 삐까뻔쩍한 모델 반짝반짝거리는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산하는 코스트 다운을 항상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트가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프로핏 레이트가 이윤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차체를 만드는 데에서 리듬 가격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린다든지 칩 가격 떨어질 것만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칩도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칩도 만들고 필요하니까 보니까 리튬도 가격은 내려가는데 여전히 리파이너리에서 정제소에서 가격을 높게 받네. 그럼 우리가 리파이너리 사업 직접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코발트 함유량이 너무 많은데 코발트가 좀 문제가 있어. 너무 비싸고 또한 민주공화국 콩고에 모든 것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다 중국 애들이 싹쓸이하고 있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발트의 함유량을 줄여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코스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로드맵이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테슬라의 주가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한 그렇죠, 900만 대 그렇죠. 생산될 거고 한 $500 선까지 500, 600달러 사이. 예,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2026년이 되게 중요한 해이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5-year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로드맵은 뭐냐면 배터리하고만 관련된 거예요. 배터리하고만 관련된 거에서 앞으로 26년까지 로드맵들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5-year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노드하고 캐서드니까 이게 양극이에요. 네네네, 그쵸. 양극체죠. 여기 들어가는 마테리얼 바꾸겠다. 그러면 바꿔버리겠다. 거기가 한국에 이런 양극체에 들어가는 마테리얼 만들지 않아요? 한국 요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쵸. 많죠. 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이 100%는 아니지만 이 양극 소재를 바꾸겠다라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 사람이 이 실험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셀 다음에 이제 모으는 게 팩이잖아요. 테슬라가 이 팩에다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사실은 동일한 셀이 들어간 팩보다 훨씬 더 레인지 범위가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구조적인 팩 컨셉을 갖다가 바꿔내겠다. 그래서 좀 더 진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셀 팩토리, 셀을 만드는 팩토리, 셀에서 이제 팩으로 가는데 이 팩토리 자체가 지금 텍사스에 있는 공장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자체도 혁신해서 동일한 셀을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만들었어요. 70%의 낮은 KPX라는 건 여러분 이 시설 투자를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한 시간에 똑같은 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용량이죠. 요 정도를 정해진 기가와트를 생산하는데 70% 정도 일반적인 것보다 시설 투자가 적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스 코스트죠. 고정 비용이죠. 이 고정 비용을 적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윤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 뭐죠? 이 variable cost, 가변 비용인데 우선은 픽스 코스트를 줄이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픽스 코스트는 전체 생산되는 자동차의 개수가 N빵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N빵으로 나눠 가는 게 우선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자가들기 적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픽스 코스트는 마진율하고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KPX가 이걸 카피탈 익스펜디처죠. 이 KPX가 70% 낮다는 건 대단히 저렴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셀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것이 뭐냐? 티피컬 셀 팩토리보다 70%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 팩토리는 지금 어디를 지칭하냐면 기가 팩토리 텍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지금 그 프리먼트 공장에는 지금 일종의 실험용 셀 팩토리가 좀 존재하는 거고 캘리포니아에는 너바다라든지 인데 너바다는 저거죠. 메가팩이죠. 메가팩. 네, 이 프리먼트의 셀 팩토리는 지금 실험용이고 실제로는 기가 팩토리 지금 텍사스에 이걸 짓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번 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벌써 이 텍사스에는 4680의 세컨드 버전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4680 지금 사실 베를린 공장에서도 파나소닉하고 협력해서 이미 집어넣고 있어요. 그건 파나소닉에서 만드는 거고 텍사스에서 만드는 거는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4680 배터리인데 이건 세컨드 버전이고 훨씬 더 좋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 밝힌 게 뭐냐면 올해 5월에 리튬 리파이너리 정제소의 공사가 시작이 돼서 올해 말에 시험 가동을 시작을 할 거고 내년 초부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셀에 들어가는 리튬이죠. 리파이너리니까 리튬 원석을 갖고 와서 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직접 이건 텍사스 근처에 있어요. 그 오스틴 근처에 있는데 이 리튬 리파이너리에서 나온 걸 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4680 공장에 집어여서 셀을 만들어서 구조적인 새로운 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나쁜 물질 없는 이런 리파이닝 프로세스도 만들 거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코스트를 줄여줄 거다. 친환경적으로 가면 설페이트를 집어넣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뭐 무슨 황소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지 않을 경우에는 훨씬 생산 비용을 줄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해로운 물질들을 하게 되면은 리티가 생기니까 외부 효과가 생겨서 훨씬 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캐소드 팩토리가 지금 오스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양극재. 이 공장에서도 훨씬 더 로어 프로세스 코스트로 지금 재료를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이러한 전해질 물질들을 만들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타겟이 뭐냐면 이 타겟이 중요하죠. 이 시점부터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타겟 프로듀스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마테리얼, 이 캐소드라든지 어노드라든지 이 양극화 물은 것은 올해 말 전에는 이걸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가 뭐냐면 사이버트럭이겠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 프로세스라는 DB라는 프로세스를 집어여서 4680 자체가 버전 2를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 거고 텍사스 공장을 그래서 일명 셀 팩토리라고 자기네들이 부르고 있고 그래서 텍사스 공장은 모델 Y라든지 사이버 트럭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4680 배터리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노하우가 만들어지게 되면 4680 배터리 공장도 사실은 이 셀 팩토리도 이 메가팩 팩토리, 기가 팩토리, 셀 팩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팩토리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 셀 팩토리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4680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래서 자동차의 퍼포먼스들도 대단히 좋아지지만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의 로어 케이펙스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그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4680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말에 시제품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상은 내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에는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전체 전기 자동차에서 비용 구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쵸. 그럼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비용 구조가 낮아진다라는 거고 이 비용 구조가 낮아진다라면 단위 자동차당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거고 이것은 결국은 프로핏 마진, 즉 프로핏 레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2024년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차를 팔아도 훨씬 더 마진율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 4분기 때는 판매량이 높고
프라이스 컷이 있었어도 프라핏 레이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이제 구조화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죠. 2024년 1, 4분기는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팩도 지금 이거 보시죠. 팩도 앞으로 만들어질 팩들도 50%의 로어 카이펙스가 들어간다. 야. 그러니까 이것도 훨씬 더 가격 비용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셀 팩토리가 66%의 더 작은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 구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트럭처 팩에서는 이 팩에서는 새로운 팩에서는 50%의 로어 코스트가 나오는 거고, 그 아까 전해질 물질 같은 경우에 70%의 로어 코스트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거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4680이 본격화되는 시제품이 나오는 올해 말, 그리고 본격화되는 내년 1, 4분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이 어닝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 배터리 수석 배터리 엔지니어가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해 줬네요. 네네. 배터리를 만드는데도 비용을 더 적게 들이면서 훨씬 더 퍼포먼스는 더 좋거나 비슷하거나 힘은 아니죠. 힘은 6배가 세고. 그렇죠. 4680은. 그죠? 네, 4680은 힘은 6배가 보고 레인지도 좋고 훨씬 더 에너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그리고 4680 지금 배터리는 어디에서도 못 만들거든요. 그럼 이 배터리도 좋고 이 배터리를 묶은 셀도 좋고 이 셀을 다시 묶는 팩도 구조화된 스트럭처럴 팩이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고. 그러게요. 이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수 있고, 그러게요. 여기에다가 셀에다가 원료에다가 집어있는 리튬의 리파이너리도 테슬라가 직접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현되는 게 올해 말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는 대단히 좋은 비용성 생산 비용으로 자동차들이 생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생산 공정에서도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있지만 배터리를 아예 자체적으로 좀 만들면서 그걸로도 프라이스 컷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어닝콜에서도 역시 밝혔습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목표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대 기아차도 좀 이런 발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좀 낮추겠다. 네. 똑같은 걸 생산해서 더 비용을 낮춰서 프라핏 레이트를 높여내겠다. 전기차 부분에서만. 전기차 부분만 별도로 발표하라 이거예요. 왜 묶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